3과 2 주장하는 글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먼저 볼 건데요. 169쪽의 핵심 개념 주장하는 글의 의미와 특성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리 있고 짜임새 있게 밝혀서 자신의 주장을 쓴 글입니다. 자, 주장하는 글의 특성은 주장이 독창적이어야 되겠죠. 글 쓴 사람의 독창적인 주장이나 의견이 나타나고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해야 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논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증개하고 일정한 짜임에 맞게 쓸 수가 있어야 하고요. 문장이 명료성이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긍정한다,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일관되고 뚜렷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맨 처음에 문제 분석 및 관점 정하기, 주장을 정하고 근거 마련하고 내용 조직하기, 글쓰기, 고쳐쓰기 순서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분석 및 관점 정하기 상태를 가보면 사회적 쟁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것을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여기 본문에서는 팬덤 문화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긍정 쪽으로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 주장을 정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주장할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서 인터넷, 신문, 책, 전문가의 의견 등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관한 근거를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요표를 만드는 건데요. 개요를 만들 때는 주장하는 글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 형식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과 나의 의도를 밝히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론 부분에서는 타당한 근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줘야 되겠고요. 결론에서는 주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강조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개요가 끝나면 주장하는 글을 써야 되지요.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글을 씁니다.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하려면 사회문화적 맥락,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써야 됩니다. 다 썼으면은 자신의 쓴 글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살펴보고 글 전체, 문단, 문장, 단어 수준에서 글을 검토하면서 다듬어야 됩니다. 자,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을 한번 볼까요?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써야 되겠고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에 맞게 문단을 구성합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어휘를 사용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표현해야지 읽는 사람이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겠죠. 165쪽 가볼게요. 그러면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물이 부족한 현상에 관한 글쓴이의 관점과 주장이 담긴 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가보시면은요. 맨 처음에는 서론. 21세기 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 본론 1. 물이 부족한데 인류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고 그것에 관련된 이유. 두 번째 본론 2. 바닷물 담수화는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이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물 소비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을 경제적으로 쓰도록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담긴 글입니다. 여기서 핵심 요약, 21세기 인류는 물 부족으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할 거야. 그리고 바닷물 담수화는 물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물 소비 행태에 관해 경각심을 가지고 물을 경제적으로 아껴 쓰자라고 하는 주장이 담긴 글입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들어가지요. 171쪽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 그리고 뒷받침하기에 활용한 근거를 확인해 보시면 주장은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타났죠. 물 좀 아껴 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 1. 물이 부족한 상태는 인류에게 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뒷받침. 담수화를 하는 것은 물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한가요? 네, 잘 뒷받침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의견, 그 의견이 동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런가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의 특성 보시면은요. 실현 가능한 주장이 드러나야 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자, 이 글의 글쓴이의 주장은 물 소비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을 경제적으로 쓰도록 노력하자. 근거, 물 부족 상태는 인류에게 큰 위기로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본론 1에서 바닷물의 담수화는 물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론 2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쓰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주제를 팬덤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점, 그 팬덤 문화에 관한 쟁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가의 팬덤 문화, 나의 팬덤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연예인과 함께 팬클럽이 하는 선행, 팬덤끼리 착한 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삐뚤어진 팬덤 문화 음원 시작 왜곡이라고 해서 음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173쪽 가보시면은요. 가의 관점은 긍정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친다. 나에 나타나는 것은 부정적으로 해서 음원 사재기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른 가수들한테 피해가 끼치고 갈등으로 이루어져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팬덤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보고 자신의 관점을 정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첫 번째 단계가 뭐다?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관점을 정하는 것이지요. 사회적 관점에 존재하는 사회 현상을 분석해 봐야 돼 가지고요. 자신의 관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주장을 정해 보는 단계입니다. 문제 분석 먼저 볼까요? 그 쟁점에 관련된 의견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관점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관점을 정하고 주장할 내용을 자신이 정한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한 문장으로 우선 써봐야 됩니다. 나는 팬덤 문화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174쪽입니다. 그러면서 1의 바탕을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자료를 찾는데요. 라 네 가지 자료를 수집했네요. 한번 볼까요?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의 종류는 우선 인쇄 매체, 사진, 신문, 도서, 잡지 등이 있고요. 방송 매체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되겠고요. 인터넷 매체는 블로그, 누리집, 누리소통망, 유튜브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자, 보시면 나의 관점은 팬덤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요런 설문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느낌, 나에서는 긍정적인 형태의 팬덤 문화에 자, 다에서는 팬덤 문화도 지금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라의 전문가의 의견에서는 부정적인 게 많이 나타나죠. 기획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팬픽을 쓰는 것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175쪽입니다. 자, 가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팬덤 문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내 주장에 관한 근거로 적절하고 나의 자료는 팬덤의 선행에 관련된 것이라서 나의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고 다는 팬덤 문화가 과거와는 달리 성숙했다라고 해서 적절한데 라가 아니지요. 팬덤 문화가 부정적인 것들이 많고 팬픽 문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나의 팬덤 문화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맞지가 않아서 이 자료는 쓸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근거라고 하면서 가나다를 넣어서 팬덤 활동 시 이렇게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 팬덤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고 문화 세력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근거 마련하기 볼까요?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다양한 매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주장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우선은 다양한 자료를 모아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사회 상황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주장할 내용과 가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자료를 분석합니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보고 자신의 주장에 관한 근거로 적절한가 판단해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할 것인지 버릴 자료인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자료를 다 모았으면 개요표를 마련해야 되겠죠. 구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썼고 주제문, 서론, 상황지시, 용어 정의, 문제 제기하고 본론에서는 주장, 긍정적이다, 근거 1, 근거 2, 결론에서는 마무리하면서 재강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개요표를 짰죠. 이것이 내용 조직하기의 단계인데요. 주장하는 글의 전개 방식에 맞도록 개요를 작성합니다. 서론에서는요. 글을 쓴 목적, 의도, 문제 제기 들어가고요. 본론에서는 제기된 상황에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그 주장을 바치는 뒷받침,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주장을 한 번 더 재강조,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쳐쓰기 들어갑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고 마지막 단계로 개요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고 고쳐 써보는 단계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쫙 써야 되겠죠. 그죠?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 자신의 주장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맥락 안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글을 써야 되고요. 고쳐 쓰기를 할 때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이 쓴 글을 살펴보면서 내용 그리고 표현 면에서 검토하면서 글을 쓰면 요 글이 나오겠죠. 그래서 청소년의 팬덤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는 글 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본론 1에서는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 둘째 청소년에서 사회 참여를 한다라고 하고 결론 이렇게 청소년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하고 청소년은 더욱더 성숙한 팬덤 문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글쓰기를 끝냈습니다. 우리도 끝!